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춰야 되고요. 네. 경기가 정점을 찍고 조만간 꺾일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시기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현안인 주식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3000P가 깨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주식을 판 분도 많이 있고요,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수단으로 많은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형태로 좀 증시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단기적으로는 뭐 이코노미스트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 끝났다. 예, 다시 오르더라도 3,300 가기는 힘들다. 예, 그리고 제가 올해 적정 주가 지수가 한 2,850 정도 될 것이다. 명목 GDP 6%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최근에 뭐 2,900 정도까지 떨어지고 거기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아직도 뭐 2,850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던 반대로 말해서 우리 코스피가 많이 이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2,800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펀더멘털 상으로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지루한장이 상당히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그 옛날에 박스피라고 그런 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내년까지 보더라도 박스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하고 경기예요. 네. 근데 금리는 점점 오르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저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를 또 뒷받침했던 상승을 뒷받침했던 그 두 요소가 지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 조정으로 한 2,800을 전후로 이 계속 개걸음 걷듯이 거는 이 장은 얼마나 유지가 되면 시장에 좀 부합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내년까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전체 예, 말씀하시는 내년까지도요. 거죠? 네. 예, 물론 뭐 분기별로는 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오늘 뭐 4분기 중후반에서 내년 초까지는 약간 반등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축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그냥 지난번 3,300은 넘기 굉장히 힘든 장이다.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뭐 경기가까지 둔화되면서 그 박스권이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지루한 조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고 보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뭐 보복 소비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뭐 좀 돈이 많이 시장에 뭐 좀 걸어들이고 있지만 뭐 그런 소비 측면에서 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뭐 우리나라 코로나로 함께 살자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오늘 뭐 4분기 후반 내년 초까지는 소비가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제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가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네. 발표해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서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요. 지난 6월을 고점으로 7, 8월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추세적인 하락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망해 보면은 뭐 추세적인 하락이거든요. 하락까지 해서 약간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도 각 국가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7월에 고점이었어요. OECD 기준으로. 8, 9월 두 달 연속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에 한 4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OECD 선행지수도 올 연말 안에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4개월 후행해서 떨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시차를 두고 뭐 경제 성장률이든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 2분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뭐 IMF나 여러 그 연구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다가 최근보다는 이제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낮추기 시작한 저는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그 헝다 사태가 큰 이슈였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부채의 늪에 우리가 빠졌다. 예. 이거를 한번 터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제 수습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좀 관련해서 헝다는 보일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일부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지금까지는 경기가 V자형 회복됐어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세계 부채를 발표하는데요. 2007년에 한 146조 달러 정도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지금 300조 달러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GDP 대비로도 거의 40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국가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도 2009년, 2010년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하거든요. 그때 투자, 특히 건설 투자가 엄청 많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건설 투자에 가인 투자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죠. 그래서 가인 투자, 부동산 거품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금 헝다그룹 문제가 터졌고요. 저는 더 많은 기업들 앞으로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최근에 국가 부도이익까지 나오다가 지금 좀 유예됐지 않습니까? 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GDP 대비 지금 130% 안팎이거든요. 저는 조만간 무디스 혹은 피치 같은 데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그때 한 번은 떨어뜨려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2001년에 S&P가 신용 등급 떨어뜨렸죠. 예. 그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단기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미국 국가 신용 부정적으로 해놨어요. 예.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치도 이달 초에 부채 그 상한 한도 이런 것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을 낮추겠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미국 그 의회하고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정부 부채가 2011년보다 그때는 100%도 안 됐어요. 지금 GDP 대비 1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대부채거든요. 올 그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순대자산이 15조 3천억 달러, GDP 대비 68%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내 불균형도 심화됐고 대불균형도 심화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신용평가 등급이 저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려도 전혀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충격이 뭐 올 한해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예측하시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수준의 이벤트는 내년이 유력한가요? 아니면 올해도 저는 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아니 올해요. 올해. 예. 와, 그러면 그때는 단기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겠네요, 정말. 뭐 2011년 8월에 한번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충격은 아니더라도요. 뭐 상당한 충격은 저는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헝다는 이제 에버그란데 거의 이제 물이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배째라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나오는 게 거기 얼마 전에 그 표지 그림이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뭐 저도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뭐 우리 경제도 보면서 시장은 정부 힘으로 마음껏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전에도 우리나라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89년 4월 7일 주가가 1,007 찍고 코스피가 그때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 뭐 항의시하고 정부한테 부양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가 2조 7천억 한국은행을 통해서 세계 투신사한테 돈 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한 3, 4일 정도 올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뭐 단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중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배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관리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이분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자기들이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면요, 뭐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네, 통제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그런데 규모가 크다면은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 특히 저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방 정부 통제를 받는데 지방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그 기업을 살려내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강력한 시진핑 마오쩌둥 다음인 시진핑이라고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인데도 역시 시장은 통제하기가 어렵군요. 예,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네.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금리 변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뭐 부채 납 그리고 미국 어떤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어떤 공포, 널뛰는 투심, 그리고 위아래로 교동치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는 하긴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그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춰야 되고요. 네. 뭐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랐습니다만 이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네. 본 현상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한 5% 안팎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 성장률보다 뭐 1 내지 2%포인트 높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실질 기준으로 보면 2%고요. 지금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명목으로 보면 한 3% 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내지 5%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기에 관계없이 뭐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은행 금리 지금 좀 올라가지고 1%인데요. 뭐 코스피 배당 수익률 2%,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배당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 순환 주기로 보면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조만간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 오르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주가는 오르긴 힘들다. 그 안에서 뭐 소수 개별 종목은 좀 그렇죠. 오를 수가 있지만은 우선 그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추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뭐 경기도나 경기 침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주가 상당폭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시기에 보면은 또 주식을 쌀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은 뭐 적당하게 현금성 자산,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은행에다 맡기는 것도 현금이죠. 네. 그 다음에 국채 만기가 짧은 것들. 그렇죠. 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이자 못 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아직까지는 50%도 안 됩니다. 다 선진국 10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국채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가 뭐 자산 가격 주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 시기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본시장을 보고 계신 이 교수님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KT 같은 우리 주식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식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가지고 그걸 리스크 관리하기위해서 인버스 ETF를 좀 사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삼성전자 95,000원에서 지금 뭐 7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이 제가 인버스를 사놨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장기적으로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2차 전지 관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흐름이다, 추세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2차 전지, 네. 뭐 ETF. 전기 자동차, 네. ETF 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가장 빨리 늘어날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중국이 그 ETF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뭐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저는 주가도 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5년, 10년 내다보고 그걸 샀으니까요. 수익이 지금 굉장히 높죠.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가 그 뒤로 한 70% 올랐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거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좀 내리면 오히려 더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는군요. 지금 상당 부분 사놨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안 합니다. 네. 너무 많으시군요 지금도. 네. 네. 개별 업종 뭐 이런 금리 상승기에 좀
오를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조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아마 저 금융주들이겠죠. 은행, 예. 보험, 네.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가 오를 때 대출 금리는 조금 빨리 올려버리고 네. 예금 금리는 좀 뒤늦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금리가 오를 때 은행 그 예대금리 차 확대되고 뭐 은행주들이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은행주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그 내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소비 패턴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업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는 많이 사버렸거든요. 네, 네. 뭐 가전제품 바꾸고, 그렇죠. 뭐 노트북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다 그랬었죠. 근데 미국 거 내구재 소비 보니까 지난 5월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수준 잣대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내구재는 다 사버렸다는 거죠. 샀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가전제품 실적 엄청 좋은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내구재는 이미 살 만큼 사버렸다. 앞으로 덜 살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뭐 백신 많이 맞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미국은 소비 중에서 서비스 소비가 65%고요. 우리나라는 약 50%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로 보고 다니고 그다음에 여행도 좀 가고 뭐 저 예식도 하고 그러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행업종 주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은행업종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든지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니까 역시 은행주에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업종에 호재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장이 무너지면은 당할 도리가 없는 것이군요, 교수님,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 주가 지수는 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럼 조금 롱텀하게 기다렸다가 이쯤이면은 아마 주가가 많이 쌓였을 테니까 그쯤에 한번 매수를 고민해 봐라. 이런 시점은 한 향후 몇 년간 언제로 보세요? 뭐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올 뭐 연말 내년 초에 좀 오르리라고 보고 그건 약간 있고요. 방망이를 짧게 네, 주고 짧게 투자를 본 거고. 네. 그다음 좀 길게 보면 내년 하반기로 내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요. 아, 예, 내년 하반기에 뭐 모든 자산을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